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에는 오리피스 유량계에서 오리피스의 지름은 3cm, 관의 안지름은 9cm이다. 이 관로에 물을 유동시켰을 때 오리피스 전후에서 압력 수도의 차가 12cm였다. 유량 계수가 0.66일 때 유량은 몇 메타/s인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유량이잖아. 유량이 지금 몇 입방/s인가 나와 있잖아. 유량을 물어봤잖아. 그럼 유량 구하는 공식이 얼마예요? 뭐였어요? 이게 무슨 유량이에요? 유량이 무슨 유량이야? 유량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물론 세 개였지만 전량 유량은 한 번 그 중량 유량은 거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기 때문에 무슨 유량이 있었어요? 최적 유량하고 전량 유량이 있었잖아. 이걸 뭐예요? 입방/s면 무슨 유량입니까? 야, 좀 전에 했잖아. 좀 전에. 유량이. Q는 뭐야? 유량 Q는 뭐야? AV. 그래, AV. 그 AV잖아. Q는 AV. V잖아. AV. 전량 유량은 Q는 low AV. 그죠? 그렇잖아. 그럼 유량을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량을 물어보면, 보통은 다 이 최종 유량입니다. Q는 AV. 이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Q는 AV. 바로 나와야 돼. Q는 AV.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Q는 AV인데, 단면적은 지금 있죠? 지름이 3cm잖아. 오리피스 지름이 3cm잖아요. 나도 놀랬다. 내가 놀랬다, 내가. 와, 듣기도 싫라. 자, 오리피스 지금, 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이잖아, 오리피스에 대한 유량. 그래서 오리피스 지름이 3cm라고 보기에 주어졌죠? 그러니까 면적은 나오죠? 어제 이거 뭐 4분의 8D 제곱이잖아, 면적. 예? 4분의 8D 제곱 나와 있죠? 그런데 유속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유속이. 네. 그런데 뒤에 잘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유량계수가 0.66이다. 이래 나와 있어요, 유량계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원래는 정확하게는 CAV입니다. C가 뭐냐면 이게 유량계수예요. 유량계수가 나오면 유량계수 무조건 없고, AV는 여러분은 Q는 AV다. 이렇게 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 유량계수가 얼마나 나와야지 그냥 곱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C만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만 알시고, 이거 유량계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관부속을 본다 그러면, 이런 T를 만약에 봅시다. T 모양. T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때 이렇게 관이 이렇게 물이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빠져진다. 이랬었을 때, 요럴 때가 이제 유량계수 C가 1입니다. 유량계수가 1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1인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사람들이 부속료를 아끼기 위해서 부속도 이게 다 돈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관을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이 이제 짜투리가 남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관이 1m 강으로 딱딱딱딱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6m짜리 한 번을 씁니다. 6m짜리 한 번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딱딱 잘랐어요. 딱 잘라가지고. 그래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똥가리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똥가리가. 이렇게 단강이 남는 거야. 단강을 여기다 딱 붙여. 여기다 빵꾸를 딱 내요, 빵꾸를 딱 내. 이걸 딱 갖다 붙여. 어차피 이건 소금 휘어 있잖아요. 여기다 딱 올려가지고, 여기다 용접을 딱 한다고. 용접을 딱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T가 되죠, T가.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이 딱 이래 됐으면 정확하게 딱 하면 딱 이렇게 딱 되는 거잖아. 이래 딱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용접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막 맞춰서 했다면 딱 이래 되잖아요. 이때는 C가 1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C가 1이라고, 유량계수가. 근데 이래 되면은 1이 안 나옵니다. 왜? 정확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가다 있어. 부딪히죠? 부딪히면 이쪽으로 하는 유량은 어떻게 돼요?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오잖아. 그러면 유량계수가 뚝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무 나가서 감리를 본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들 지적을 해야 돼요.
이러면 뭐 튀는데 왜 단강 내서 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그냥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딱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먹히죠.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개수를. 그래서 C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Q는 AV. Q는 AV. 그리고 유량 개수가 나왔으면 나중에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보다 보니까 유속을 알아야 되잖아, 유속을. 단면적 나와 있고, 유량 개수 나와 있는데 유속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유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수도의 차이가 12cm가 되어 있죠. 델타 H가 12cm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V는 뭐예요? 루트 2G H에서 이게 뭐예요? 12cm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럼 이걸 다시 풀어볼게요. C가 0.66이잖아. C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G H는 H가 되는데 이 H가 얼마예요? 0.12m죠. 12cm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0.66 곱하기 A가 4분의 3.14 곱하기 0.03의 제곱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0.12 하면 되죠. 계산기 두드려봐요. 여기까지. 니들은 계산기에 솔브 기능이 있나? 그만 살아. 이놈아. 니 알아보니까 니가 우리과 수석으로 들어왔다면서. 찾아봐. 니가 우리과 수석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맞나? 솔브 없나? 네, 없어요. 솔브가 있어. 솔브가 있으면 좋은데. 솔브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네. 참 편한데, 솔브. 그걸 사고 싶은 사람 사라. 25,000원인가 하더라. 그 계산기. 이 값은 얼마예요? 0.00072로 나옵니까? 0.00072로 나옵니까? 이래 나오나? 7.15 곱하기 7 마이너스 4 바로 나와요. 네. 그럼 바로 나온 거 바로 치면 됩니다. 바로 나오면 바로 치면 됩니다. 솔브 기능이 있는 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때도 설명했지만, 자, 만약에 이 공식이 있다. 이런 게 있다. Q 값을 구하는데, Q는 C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GH를 푸는데, 내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알고 싶어, 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계산기에 솔브 기능이 없는 계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CA분의 Q는 루트 2GH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를 없애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CA의 Q의 제곱은 2GH 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도 H가 2G가 넘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CA의 Q의 제곱 곱하기 2G분의 1은 H 이렇게 해서 풀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를 알고 이 값들은 다 정해져가 있겠죠. 이 값들은. 그런데 만약에 그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값들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요것만 딱 적어 놓으면 되죠. 요것만 딱 적어 놓고 이게 뭐 10이다. 이게 뭐 0.66이고 이게 뭐 2다. 이건 9.8이죠. 딱 정해져 있죠. 이렇게 딱 쓰고 10은 0.66 곱하기 2 곱하기 루트에 2 곱하기 9.8 AX 해갖고 는 딱 누르잖아요. 그럼 답이 딱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다는 거. 아까 전에 그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다고. 이래 좀 어때요?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찾아갖고 대입만 시키면 돼. 그래서 솔브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낫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야간들은 그 계산기를 다 샀어요. 똑같은 걸로.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계산이 안 돼.
안 돼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다가 넘고 가다가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차라리 이렇게 되고 편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관 내의 유동 형태가 급격히 변하여 물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파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되어 있습니다. 물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물의 운동 에너지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뭐죠?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거?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였어요? H는 감마분의 P 플러스 2G분의 V제곱 플러스 Z였잖아요. 이게 있었잖아.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었잖아요. 이게 전수도고 이게 뭐예요? 그거 맞죠? 압력수도. 압력수도. 압력을 매달아 나타내는 압력수도고 이게 뭐예요? 이게 속도수도죠. 이게 뭐예요? 위치수도죠. 위치수도. 압력수도는 뭐래요? 압력 에너지. 속도수도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 위치수도는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속도에 의해서. 유속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거 공동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캐비테이션. 영어로 캐비테이션이 공동현상이잖아요. 공동현상이 왜 일어나요? 왜? 원인. 이거 저기서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 그 구조원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공동현상은. 원인이 뭐죠? 그렇죠. 공기 흡입식에 펌프 흡입식에 공기 고임이 현상이 생겨가지고 발생되는 게 공동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속하고는 관계가 극히 좀 없죠. 물론 조금은 관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이기 때문에 공동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서징 현상은 어떻게 돼요? 서징 현상은 펌프의 곡선이 상보 곡선 이래 돼 있는데 이쪽에서 운행됐었을 때죠. 이게 상보 곡선 원래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 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서 운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징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습격 현상은 뭡니까? 빵빵빵 때리는 거잖아요. 왜 빵빵 때려요? 압력이 세니까 어떻게 유속이 빠르죠. 유속이 빠르니까 빵빵빵빵 때리는 거죠. 그래서 유속과 관계되어 있는 거는 수격 현상입니다. 수격 현상. 그래서 관내에 보기를 봐요. 관내의 유동 형태가 급격히 변하여 물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파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속도의 몇 배 정도로 압력이 나타나냐면 14.4배에 해당되는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습격 현상은 14.4배. 혹여나 나올 수가 있어요. 14. 몇 배 정도냐면 14.4배입니다. 압력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펌프가 만약에 딱 가 있는데 물을 딱 볶는데 이게 딱 막혀가 있어요. 이렇게 딱 막혀가 있다 치자. 물이 가는데 물이 가다가 빵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또 오죠. 또 가지. 또 온단 말입니다. 이게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온단 말입니다. 한번 갔다가 하면 팡팡팡팡 계속 또 오다가 반대파로 또 오죠. 충격받다 갔는데 또 반대파로 또 오잖아. 반사돼가지고 또 오죠. 이게 탕탕탕탕탕탕 하다 땅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진다고. 이게 압력 곡선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막 돼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14.4배에 해당됩니다. 14.4배. 약 14.4배에 해당되는 압력파로 작용이 된다. 유속에 압력파가 14.4배에 해당되는 압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최적 탄성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적 탄성 계수도 한 번씩 나옵니다. 최적 탄성 계수.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를 풀다 보면 K는 이래가지고 마이너스를 일단 한번 붙여줍니다. V분의 델타 V분의 델타 P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V는 최적입니다. 최적이고요. 이거는 최적의 차이죠. 최적 차. 이거는 뭐예요? 압력차입니다. 압력차. 처음과 두 번째의 점에 대한 압력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최적인데, V분의 델타 V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최적이 100이다. 100인데,
얼마만큼 변했냐? 100에서 90으로 변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 빼기 90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0.1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최적이 처음에는 100인데 두 번째는 90으로 변했다. 이러면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적 변화가 10%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0.1을 그냥 넣으면 된다. 이 값에 그냥 0.1을 넣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적 변화율이 10%다. 이러면은 그냥 0.1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시키면 된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100인데 나중에는 90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러면 100분의 100 9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압력은 뭐예요? 압력 차원 나와 있으면 한번 볼까요? 1번에 봅시다. 길이의 차원을 갖는다.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최적차니까 이거는 단위가 없는 거죠. 단위가 없잖아. 둘 다 최적이니까. 입방, 둘 다 입방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없어지잖아. 나머지는 뭐 있는 게요? 압력 단위만 남는 거잖아. 압력 단위만. 그래서 길이의 차원은 아니잖아요. 압력의 차원이지. 그죠? 그래서 1번 아니다. 2번. 최적 탄성 기능 유체의 압축성을 나타내는 물성치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거든요. 압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적 탄성 계수는 압축성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건 몰라도 되고, 네 번째 건 한번 볼까요? 4번은 동업파의 온도에 따른 유체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다. 압력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왜? 델타 P잖아. 델타 P잖아. 델타 P. 압력 차이에 한다. 압력 변화죠. 그죠? 델타 P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5번. 15번 또 이제 그 열역학 문제입니다. 열역학 문제인데 보시면 되고요. 그냥 2번입니다. 답은. 2번으로 넘어가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16번에는 유체의 밀도가 A.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체의 밀도는 이제 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밀도를 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A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A라고. 그 다음, 점성계수는 우리가 뭐로 표현해요? 뮤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뮤잖아요, 뮤를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B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동점성계수가 있습니다. 동점성계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로 표현해요? 제기랄. 뭔데? 진짜 제기랄이네. 몇 번 하는데도 아직 모르노. 누라고 표현하죠, 누. 레이놀드 수에 나오잖아.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 VD, 누분의 VD 나오잖아요. 누. 요거를 C라고 표현합니다. C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속도 기울기. 속도 기울기는 dy분의 du입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dy분의 du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d라고 표현했답니다. d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d라고 표현을 할 때 각각의 다음과 같을 때 전달 능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 구하는 공식 타우는 뮤의 dy분의 du입니다. 뮤의 dy분의 du예요. 전달 능력 타우로 구하는 공식은.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만 있으면 요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뮤하고 dy분의 du잖아요. 근데 뮤는 뭐예요? 로누란 말입니다. 뮤는 로에 곱하기 누입니다. 동점성 계수에서 밀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레이놀드 수 구할 때 공식이 뭐였어요? R는 뮤분의 로 VD 혹은 누분의 VD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VD는 똑같은 거 지어지죠. 요건 빼고 두 가지 공식,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뮤분의 로는 누잖아. 그럼 뮤로 넘어가요. 이건 다시 넘어가고. 그럼 어때요? 로 누는 뮤 이래 되죠. 이런 공식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뮤는 로 누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로 누의 dy분의 du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1번 해볼까요? 1번은 A가
A가 1000이고 밀도입니다. 밀도가 1000이고 B 점성계수가 0.001이고 속도 교류가 0.1이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성계수가 밀도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지금. 왜? 점성계수가 속도 교류가 나왔잖아 1번은.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B 곱하기 D 하면 되죠. 점성계수에서. 점성계수가 얼마나 했어요? 점성계수가 0.001 곱하기 이게 0.1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0.0001이네. 1번은. 그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뭐예요? 똑같죠? A가 1200인데 밀도가 1200인데 밀도는 전혀 관계없죠? 왜? 점성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점성계수에서 밀도는 제외입니다. 그죠? 3번. 3번을 보니까 뭐예요? C가 나왔네. 동점성계수가 나왔죠? 그럼 뭐예요? 동점성계수 곱하기 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1000. 그 다음 동점성계수가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속도 기류가 0.2. 계산기 또 들어가요. 얼마인가? (0.000) 나올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0.000이 나올 겁니다. 맞죠? 0.001 나오죠? 그죠? 4번. 4번 볼까요? 4번 또 이거 지금 요걸로 와있죠? 동점성계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1200.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네요. 점성계수가. 곱하기 0.1. 계산기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온가. 영 0.00012죠. 2가 더 붙었죠, 이게. 가장 큰 것은 그러면 4번이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만 알면 뭐 그냥 저절로 풀리는 거죠. 어려운 것도 전혀 없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을 보면 진공 밀폐된 18입방의 방호구역에 자꾸 욕하는 것 같다, 그죠? 18 하니까.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27도씨 101kPa 상태가 되었다. 이때 방사된 이산화탄소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단 일반 지체가 아니고 기체로 좀 바꿔주세요. 지체가 아니고 기체 상수는 8314줄 per kmol K가. 그죠? 이래 나왔네요. 여기서 많이 봤죠? 뭡니까? 압력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고, 기체 상수 나와 있고. 무슨 공식이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네. 그런데 기체 상수 단위가 뭐예요? 기체 상수 단위가 뭐예요? 킬로몰 K로 돼 있죠? 킬로몰 K면 뭐다?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공식 2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뭘로 해요? PV는 뭐? M분의 WRT로 풀어야 되죠. 왜? 기체 상수가 킬로몰 K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K면 뭐다? PV는 GRT로 푼다. 그죠? 킬로그램 K일 때는 PV는 GRT고 요거는 킬로몰 K이기 때문에 M분의 WRT로 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냐 물어봤죠? 질량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질량이 W가 질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질량만 남겨놓고 이때가 중요한 거면 이때가 솔브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솔브 기능이 있으면 이때가 좋잖아. 이때는 그냥 값 다 집어넣어놓고 는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때 솔브 기능이 있으면. 그럼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지. 어떻게?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PVM은 W, RT 되죠? M 넘어가고. W만 남겨놓고 RT 넘겨봅시다. 그럼 RT분의 PVM은 W 되죠. 바꿉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W는 RT분의 PVM 적어놓고 R이 얼마? 8314 T가 얼마? 273 플러스 27이죠. 그럼 300이네? 그러면 300 그죠? P가 얼마예요? 압력이 101kPa인데 기체 상수 단위가 줄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줄 단위이기 때문에 기체 상수 줄이기 때문에 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101 곱하기 1000 맞죠? 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1000. 그죠? 그 다음 곱하기 V가 얼마? 18 입방. 곱하기 M이 얼마예요? 20. 아, 그거. 이산화탄소잖아. 44. 44죠? 이거 안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44. 네. 44 나오죠? 44. 계산기. 근데 계산기 또 들어가는 거야. 다 보고 부르는 거야. 계산기 또 들어있나? 32.07kg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보니까 이산기가 한 번도 안 빠지죠? 이따가 5번째 보는데 5번째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지? 그러니까 항상 나온다고 보니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안찌름이 20cm인 관 속에 평균 유속 2m/s인 물이 흐른다면 관의 길이 100m 사이에서 압력 손실 수도는 약 몇 m인가? 압력 손실 수도는 압력 강하는 마찰 손실 수도는 손실 수도는 이런 말로 하면 무슨 공식이라 했어요 제가? 달시 해보실 거죠? 그러면 H는 2GD분의 FLV 제곱 그죠? 그럼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2GD분의 FLV 제곱. 이봐, 이것도 안 빠진다니까요. 이 공식들은. 안 빠져,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H는 2GD분의 FLV 제곱. 딱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2 곱하기 9.8 곱하기 D가 얼마예요? 관경이. 20cm네? 20cm니까 0.2네? 메가로 바꿔야 되니까, 그죠? 0.2분의 F가 얼마예요? 마찰 손실 계수가 0.05. 관길이가 얼마예요? 100m. 100. 유속이 얼마? 2m. 이건 아주 뭐 점수 주려고 준 거네요. 그죠? 뭐 하나 따로 빼고 넣을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하면 되죠. 계산기. 오 5.1 정도 되죠? 약 5.1m 되는 겁니다. 그래서 5m 됩니다. 다음 19번. 펌프 축동력 구하는 거네요. 그죠? 한 번 나오죠? 계속 나오죠? 안 나오는 날이 없죠? 그래서 축동력은 뭐였습니까? 일단은 항상 뭐였어요? P는 나 외울 때 102 곱하기 2분의 감마 Q H의 K 이렇게 외워놓고 이거는 소요 동력이다. 그죠? 소요 동력이고 K가 요율입니다. 그죠? 요율이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 축동력, 여기 없으면 수동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동력이니까 요거를 지우면 됩니다. 그죠? 지워가지고 봅니다. 102가 얼마? 102 곱하기 2가 얼마입니까? 0.75네. 효율이 75%가 0.75 분의 감마는 물은 1000. Q가 얼마예요? 유량이 0.1 입방/세크.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입방/세크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높이가 얼마? 20.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이거 아주 진짜 시험 뭐 문제 주려고 준 것 같네. 점수를 주려고. 됐습니까? 26.14kW, 그죠? 26.14kW가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20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1.24kg 입방인 공기가 직경 30cm 관 속을 3kg/s의 전량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전량 유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전량 유량이 나왔네. 이때 관 내의 유량은 몇 입방/s인가 이런 나와 있어요. 몇 입방/s인가? 유량은 뭐였어? Q는 AV. 적죠? 그럼 A는 뭐예요? A는 나와 있죠? 직경이 30cm니까 나와 있죠? 그럼 유속이 안 나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유속을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앞에 보니까 질량 요량이 나와 있잖아. 질량 요량 Q는 로 AV인데 V는 그럼 어떻게 돼요? 로 A분의 Q가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로가 얼마예요? 1.24 맞습니까? 곱하기 4분의 3.14 곱하기 직경 0.30cm니까 3의 제곱분의 뭐예요? Q가 뭡니까? 3kg네? 3 돼 있죠? 3이잖아. 계산기 또 들어봐. 이거 얼마인가?
34.25 나올 겁니다. 계산기 또 들고요. 34.25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 이거 딱 두드리기만 다 되지. 솔브 딱 치면은 얼마 좋아. 3 넣고 딱 치면은 다 팍 나오잖아. V가 얼마인지. 이렇게 막 과정 적을 필요도 없고. 네, 34점. 34.25 메타퍼세컨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A가 4분의 파이 3.14니까 3.14 곱하기 0.3의 제곱 곱하기 얼마? 34.25 하면 되죠. 얼마예요 그러면? 2.42 나올 겁니다. 2.42 약 2.42 입방 per second 이래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 볼까요? 우리가 질량 유량의 Q는 로 A V잖아요. 질량 유량에서. 여기서 우리가 로만 나눠주면 어떻게 돼? A V밖에 안 남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질량 유량 Q에서 어떻게 돼요? 로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Q는 로 AV잖아. 그럼 로가 넘어가 봐. 그럼 어떻게 돼? 로분의 Q는 AV죠. 이 AV가 뭐예요? Q잖아. 최종 유량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봐요. 3 나누기 1.24 해봐. 3 나누기 1.24. 답 나오죠, 바로. 네.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알고만 있으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답이. AV가, 맞잖아. AV가 이게 Q잖아요. 최종 유량이잖아. 넘어가면서 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죠, 유량에서. 그럼 이게 최종 유량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밀도만 나눠주는 것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그냥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이게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봅시다. 처음부터 한 몇 번째 나오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한번 볼까요? 1번. 우리 1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맨 앞에 1번. 1번 됐죠. 2번 됐죠. 3번이 이제 좀 새로 나온 문제인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4번 나와 있죠. 5번도 나온 거랑 마찬가지고요. 5번. 그러면 6, 7, 8은 넘어갔고 9번 돼 있죠. 9번. 9번 알죠. 10번 알 수 있죠. 그죠? 9번 알 수 있고 10번 알 수 있고 11번 알 수 있고 12번 아는 거고 13번 아는 거고 14번 아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15번은 넘어갔고 16번 아는 거고 17, 18, 19, 20 다 아는 거죠. 그럼 몇 문제 알아요? 16문제야.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게 최적 탄성계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나오는 거에서 좀 빠진 게 최적 탄성계수 빠지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최적 탄성계수 빠져 있었고 뭡니까? 뭡니까? 뭐 있노? 갑자기 이거 너. 전단은요? 전단이 두 문제밖에 빠진 게 없어. 그럼 뭐예요? 14개잖아.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 중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한번 훑어보라고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책하기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항상 되풀이만 되잖아. 계속 그렇죠. 계속 되풀이만 되지. 똑같은 게. 예? 매번.